안녕하세요, 오니입니다. 제가 이 차를 받은 지 딱 2주 만에 1000km를 탔어요 벌써. 그래서 1000km 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것들이랑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시트 색상. 이 모던 그레이 색상의 시트가 오염이 쉽게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2주 동안 1000km 정도 운행을 하면서 딱히 오염이 된 거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댓글로도 대답을 해드렸지만 이게 완전 화이트 색상이거나 살짝 따뜻한 느낌의 살색 같은 그런 베이지 톤이었으면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염이 조금 더 잘 되고 그리고 뭔가 티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는 좀 굳이 따지자면 쿨톤의 시멘트 색상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티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의 천연가죽 소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차량의 이 모던 등급 인조가죽 시트는 오염이 잘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청바지도 한두 번 입고 타보긴 했는데 이게 물 빠짐이 바로바로 보인다거나 한 거 없었고요. 그거 말고는 뭘 흘리거나 쏟고 해보진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결론은 이 모던 그레이 색상 시트 저는 무조건 강추합니다. 실내 분위기가 정말 달라져요. 같은 디자인이어도 색상 차이로 인한 분위기 전환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연비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타면서 1000km 넘게 탔는데 한 5만원 정도를 두 번 넣어서 한 10만원 정도 주유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기름이 반 정도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한 8만원 정도로 1000km를 탄 거죠. 일단 평균 연비는 13에서 14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정체 구간에서 좀 왔다 갔다를 몇 번 해서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고속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생을 데리러 지금 가는 여기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판교 쪽에서 교대역 있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 별로 없을 때 진짜 연비주행 맘먹고 해서 갔을 때 기준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학원에 도착해서 동생을 태우고 다시 집으로 도착할 때까지 연비가 한 22 정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운전을 좀 더 잘했으면 훨씬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고속 연비는 정말 좋습니다. 요즘 특히 기름값이 좀 싸져서 만원에 100km 주행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고요. 진짜 거의 시내 주행 100%가 아닌 이상 만원에 100km는 충분히 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속 주행이 비율이 좀 있으시면 진짜 만원 넣고 한 120, 130 정도는 쉽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은 차를 타본 것도 아니고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일반인이 느꼈을 때 승차감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차가 진짜 보들보들해요. 아직 신차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방음은 조금 아쉽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차급에서는 방음이 이거 이상 들어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죠. 굳이 따졌을 때 살짝 아쉬운 정도지 전혀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좀 탔던 차가 i30 GD 모델이 있어요. 아반떼 MD랑 같이 나왔던 모델인데
i30 2세대 모델이었죠. 근데 그 차량이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 차량이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확실히 피시테일도 좀 심했고 진짜 뒤가 털린다 하는 느낌이 꽤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아반떼 타고서는 확실히 그때랑 비교했을 때 정말 개선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주행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좀 펀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우시겠지만 당연히, 하지만 그냥 시내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 이런 걸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부족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댓글 중에 이 LED 실내등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요. 일단 실내등이랑 번호판 등 이것들은 구조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네, 구조 변경을 안 해도 되고 불법이 아니라고 제가 찾아봤고요. 작업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손재주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 없이 충분히 하시고요, 저처럼.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손재주가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 없이 교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그때도 필수 튜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만족감 최고예요. 특히 그레이 실내 색상이랑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살짝 쿨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색의 LED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제 다른 영상에서 보면 너무 어두워 보인다고 하시는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맨날 이거 실내등을 켜놔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꺼도 잘 보이진 않네요. 평소에 운전하실 때 실내등을 켜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운전자가 직접 이렇게 야간에 볼 때는 이 광량이 딱 적당해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간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면발광 소재가 직접적으로 겉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광량이 더 셌으면 분명히 시야에 방해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 뭐 굴곡면 안쪽이나 이런 쪽에 간접적으로 빛이 새어나오게 해서 광량을 높였으면 좀 더 고급스럽고 이뻤겠지만,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차는 아반떼잖아요. 이 정도 앰비언트 라이트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얘가 문짝에 없는 거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문까지나 아니면 이 바 같은데 해서 좀 두르는 느낌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래서 그걸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한번 튜닝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아직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음질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제 핸드폰을. 한번 소리를 키워볼게요. 해상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확실히 보급형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보스 옵션을 넣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차급이 있으니까.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가성비를 선택하셨을 때 보스 때문에 그 추가 옵션을 넣는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출고 이후에 이 스피커 튜닝을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스피커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어쨌든 이 스피커가 해상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다고 볼륨을 조금만 키워도 소리가 찢어진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막귀 기준에서 적당히 들을 만한
소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우퍼가 없잖아요. 우퍼가 없어서 이 저음 베이스가 그냥 둥둥 하는 게 울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기본으로 트위터는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들을 만한 사운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야반대에 들어가는 보스 스피커가 뭐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지금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는 차량들 앞으로 출고가 더 늦어질 거라는 뉴스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루빨리 좋은 차량으로 잘 받으시기를 저도 정말 바랍니다. 이 실내 디자인은 정말 지금까지의 준준형과는 차원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 소재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음새 같은 부분이나 뭐 이런 틈 같은 걸 보면 조립 품질이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얘기를 못 하긴 해요, 사실. 하지만 이 차는 아반떼니까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런 스티치 쪽에 가죽 울고 하는 것들은 천연가죽 시트에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것 같던데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이고요. 풀옵션이 아니면 핸드폰 무선 충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멍텅구리 패널 이쪽에 그 무선 충전 거치대를 하나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스피커 등등 해서 본인이 부족하다 느끼시는 걸 하나하나 추가해 가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얘는 아쉽다 하는 점들은 가능한 선에서 제가 DIY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특히 차량 영상을 찍을 생각은 정말 없었다가 그냥 재미삼아 올린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려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부족한 부분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해드리고 또 개선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 중인 작업들이 일단 외관에 검정 플라스틱 부분 몇 군데를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으로 셀프 랩핑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슬슬 길들이기가 끝났으니까 멀리까진 아니더라도 드라이브 겸 해서 조금 고속 주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때 추가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제가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결론 얘기하고 1000km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외관에서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이 전후방 LED 들어가는 거 진짜 무조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커서 나는 정말 아반떼 깡통으로 제일 싸게 살 거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휠 또한 더 큰 거나 다른 디자인으로 휠을 바꾸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아반떼급에서는 이 정도면 제일 예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디자인 자체가 차량 디자인과 이어지는 느낌이라서 조금 외관에 힘을 주고 싶다 하시면 넣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번호판 등 예전에 누럴 때는 진짜 좀 없어 보였어요. 특히 저 LED H라인이랑 되게 매치가 안 됐는데 지금 LED로 바꾸고 나서 훨씬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램프 색깔 하나 차이로. 그래서 실내등이랑 번호판 등은 무조건 교체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T10 전구 중에 이 와이드 제품이 확실히 일반 제품이나 파워 제품보다는 이 가운데 부분에 그림자 지는 게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비는 13에서 14 정도 정체 구간에서도 나온다. 고속 주행 시 20 훨씬 이상으로 나오고 구간으로 따지면 30 가까이도 충분히 나와요. 한 80km 정도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배기량 때문에 8, 90km 정도에서 정속 주행하는 게 연비가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스피커 들을만 하다. 실내 오염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실내 무조건 모던 그레이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정말 부족한 거 없이 차가 잘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 차량이 현대에서 나오는 최신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윗급인 소나타나 그랜저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더 뛰어나고 이뻐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조만간 다른 차종들도 풀체인지 들어가고 하면 아무래도 차급은 여전히 생기겠죠. 하지만 이 국산 준준형 세단에서 이 정도 완성도는 지금까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전해 오던 것들보다 이 발전의 폭이 이전 세대에 비교했을 때 정말 엄청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줄을 걸고 내 고정된 인생 입에 다간 걸로 먹으면 대박 번게 아마 오냐 내 진족세의 사전에는 없어 영영